안녕하십니까. 명상 마스터 정유한. 명상 마스터 마음을 읽는 고양이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유전자 키 두 번째, 이볼루션 유전자 키를 가지고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바로 왼쪽으로 쭉 끝까지 가셔서 가장 왼쪽에 있는 레디언스 유전자 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책에는 빛으로 표현이 되어 있던데 네네. 어떠한 역할을 하는 키인가요? 이 책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빛은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숨겨진 선물 중 하나로서 이 유전자 키는 그림자 주파수를 통해 당신과 건강과 웰빙을 해치거나 또는 멋진 사랑과 활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 건강 실제 자신의 몸과 이렇게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자, 이것은 우리가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신적인 건강을 회복하면 자연히 몸도 좋아지고 또 반대로 몸이 아프면은 정서적인 건강도 해치게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제 유전자 키를 가지고 해석을 해본다거나 적용을 해봤을 때 실제적으로 저의 정말 멘탈 상태 그걸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거나 또 그것을 순식간에 나빠질 수도 있는 또 그런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요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라이프워크와 이볼루션 키 같은 경우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마주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레디언스 같은 경우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자각하지 못하는데 실제로 이 부분이 헤쳐지게 된다거나 우리가 이것을 까먹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순간 이렇게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우울해 라고 할 수 있는 또 그런 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그러면 표면적인 자아가 아니라 내면적인 자아로 인식을 해도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바로 그 이볼루션 키 있잖아요. 이 이볼루션 키를 좌지우지하는 또 다른 어떤 상태 연관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휴먼 디자인에서는 이걸 또 무의식으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그러면 아까 얘기 드렸던 내면적인 자아라고, 무의식 내면적인 자아라고 이야기를 해도 더 이제 이해가 쉬울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아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가장 여러분께서 쉽게 해석을 하시는 길은 먼저 본인의 이 레디언스 유전자 키를 책으로 읽으시고 이 책과 관련 있는 내용들이 내 삶에서 어떤 작용을 했는지를 직접 찾아보시는 게 가장 이게 나를 건강하게 만들었구나. 이게 내 건강을 해쳤던 부분이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3번에 대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제 신체적으로 체험을 하셨는지, 정신적으로 체험하셨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3번의 그림자, 바로 혼돈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예로 들었을 때, 코로나 자체가 우리에게 혼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혼돈이 생기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굉장히 좀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이 다 굉장히 질서정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섞여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를 통해 3번을 경험하게 되면서 내가 지금껏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이라든지 직업관이라든지 어떤 사람과 사물과 자연과 환경에 대한 생각들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고정관념이라고 그냥 얘기를 해도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렇죠. 이걸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이 3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변화에다 던져버린다는 개념인데 그러면 이 변화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기존에 갖고 있던 가치관들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변화에 살아남은 자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을 붙이죠. 바로 이 3번의 선물 상태인 혁신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스티브 잡스가 혁신을 꽤 했기 때문에 우리를 혁신의 길로 이끈 거라고 보기보다는 그 사람은 다가오를 이 세계를 그리고 이 변화를 그냥 잘 받아들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업의 형태로 쓸 때 그것이 스마트폰이라는 형태로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3번이라는
혼돈의 상태에 늘 휩싸이게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가 남들에 비해서 훨씬 그런 일을 많이 겪어요. 그러면은 이 혼돈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상태를 좀 경험하세요? 반응적 본성과 억압적 본성에서 어떻게 이제 그래서 네. 억압적 본성 같은 경우는 소심함이에요. 이게 왜 소심하겠어요? 이 혁신을 이제 혼돈을 그렇죠. 네,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보수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까지 뭔가를 막 열심히 해왔어. 그런데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정말 주기적으로 자주 오는 거예요. 이 억압적 반응적 본성 같은 경우에는 무질서 그리고 소심함 이렇게 돼 있는데 말 그대로 원래 변화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네. 갈피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소심하게 적응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매사에 있어서 과감하게 뭔가를 실행하기보다는 그렇죠. 늘 변화에 휩싸이다 보니까 이걸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감이 안 서는 거예요. 네. 코로나가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 그러면은 지금 주식을 사야 돼? 말아야 돼? 뭐 집을 사야 돼? 팔아야 돼? 맞아요. 뭐 사재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을 하는 것처럼 물론 뭐 변화에 잘 적응한다는 것이 사재기를 한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 삶에서는 너무 큰 변화들이 많이 일어났고 네. 또 실제적으로 제가 3번을 갖고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은 거의 뭐 몇 년 단위 혹은 10년 단위로 굉장히 큰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3번을 주요한 유전자 키로 갖고 있는 분 중에는 아마 저처럼 생활 환경 실제로 저는 이사도 굉장히 자주 다니고요. 그리고 이 리처드 러디의 말에 따르자면 뭔가 내가 변화를 하고 싶거나 변화가 주어졌을 때 그거를 굉장히 즐기게 되는 상태를 결국에는 이제 맞이하게 되고 그래야지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갖게 된다. 그런 말을 하는데 실제로 제가 집을 이사를 한 1년에 한 번 정도 네. 많으면 1년에 한 번 네. 아니면 2년에 한 번 정도로 다닐 정도로 저는 이사를 정말 자주 다녀요. 근데 그게 저를 건강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취미 같은 경우도 오늘은 이 취미를 했다가 내일은 다른 취미를 하는 일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왜 저렇게 중구난방이야 라고 보지만 저 같은 경우는 남들의 그런 고정관념이라든지 생각 때문에 제가 해야 될 변화를 못 한다거나 제가 변화를 그냥 넉넉히 바라만 보고 있는 게 네. 후에는 저를 훨씬 더 불행하게 만드는 몸 상태도 안 좋게 만들고 네, 정신적으로도 안 좋게 만드는 이미 제가 하는 이 일은 변화가 필요한데 네. 그 새로운 일을 하는 게 두려워서 예전 일만 붙잡고 있으면 결국에는 그게 금전적이라든지 좀 정신적이라든지 네. 피폐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분위기를 이제 누구보다 더 빨리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고 그래서 뭐 어떤 모임이든 환경이든 감지를 빨리 캐치하고 거기에 빨리 변화를 주고 그러면서 남들이 저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혁신적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3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자신한테 일어나는 혼돈들을 항상 그냥 받아들이는 상태가 몸의 건강과 정신의 건강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CD 상태가 네. 보면 순수함이라고 나와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꼭 이제 4-5살 아이들이 항상 변화와 혁신을 하죠. 그렇죠, 그렇죠. 이 리처드 러드도 아이들의 놀이를 보라. 맞아요. 얼마나 그 아이들의 놀이에서 혁신이 얼마나 많은가. 맞아요. 고정관념이 없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뭔가 실험을 이제 시켜더라도 어른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3번의 CD는 어떻게 발현이 되냐? 모든 일을 놀이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이거는 동시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네. 과도한 심각함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실제 제가 옆에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때 저도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렇죠, 누구나 그렇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깨지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뭔가 이렇게 사사사사 그게 이게 톡톡톡 누군가가 망치로 팍 때리는 느낌이 아니라
사사사삭 없어지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3번에 대한 것들을 잘 사용하고 계실 때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리처드 러드 같은 경우는 이 3번의 CD 상태인 순수함을 가리켜서 네. 현명한 순수함이라고 해요. 그렇겠네요. 뭐냐면 아이들의 순수함은 뭘 모르기 때문에 가질 네. 수 있는, 외부 환경에 대해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네. 가지고 있는 순수함이라고 한다면, 맞아요. 이 CD 상태의 순수함이라면 이제 우리가 다 알지만 다시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었을 때 우리가 다시 순수했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네. 그것이 이제 동시에 두려움이 없는 상태. 삶을 게임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제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나 다 좋아. 근데 이거 너무 재밌어. 제대로 받아들이는 순간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가끔 제가 그 심각함이 저에게 모두 날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놀이라고 받아들일 때가 저는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할 때 어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 자체가 없어요. 네. 대신에 그 자리를 즐거움과 재미가 차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이 3번의 CD 상태가 발현이 된다면 그 일 자체를 굉장히 놀이처럼 보기 때문에 굉장히 창의적이 돼요. 실험 정신이 굉장히 많아지고 일 자체나 그 일터의 환경 자체의 분위기를 제가 굉장히 어떤 활기차게 만들거나 창의적으로 만드는 효과를 가져요. 기존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틀을 순간적으로 이제 그냥 아이들이 보는 시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으신 거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나타날 때는 아이디어. 모두가 이제 막혀서 헤매고 있을 때 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혁신적인 아이디어. 그렇죠, 그렇죠. 그런 아이디어를 아무렇지 않게 그냥 툭툭 끄집어낸다거나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분위기 자체에 네. 그냥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더라도 네. 거기가 굉장히 이렇게 놀이를 하는 것처럼 네. 창의적으로 변한다거나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3번하고 이게 또 연관되어 있는 게 목적. 그렇죠. 네. 그 이게, 목적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다음 시간에 네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3번 유전자 키의 프로그래밍 파트너, 네. 이 50번 네. 유전자 키가 저는 그 바로 아래 다음 유전자 네. 키인 목적 유전자 키로 네. 가지고 있게 돼요. 말씀드리겠지만 이 3번과 50번도 굉장히 상호작용을 많이 합니다. 프로그래밍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3번의 유전자 키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 변화가 찾아왔을 때 두려움 대신 그 변화 자체를 놀이로 인식하고 즐겁게 굉장히 많이 변화에 참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 스스로가 건강해지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실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무래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네. 우리의 삶을 더 감사하고 네. 풍요롭게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3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꼭 지금 3번을 레디언스로 갖고 계지 않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목적에 대한 키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명상마스터 마음을 읽는 고양이 명상마스터 정요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